이 평가원이 이 문제를 낸 거에 의도가 이렇게 될 거다가 있었거든요. 평균 변화율인데 라고 접근을 했다면 냅다 틀립니다. 얘는 미적분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3개짜리를 기하적으로 접근하겠다? 불가능해요. 왜?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 얻어가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강사 윤성준입니다. 이번 25년도 9월달 평가원에서 이 가장 말이 많은 문제, 현재 21번이죠. 21번이 문제상 막 엄청 어려운 문제다,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 수많은 해설이 가능해요. 이게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하고 저렇게 푸는 것도 가능하고, 분명히 뭐 대입법도 있을 거고 뭐 개수 대입법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은 해설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평가원이 이 문제를 낸 거에 의도가 이렇게 될 거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 이 유튜브에는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제 기준에서 봤을 때 평가원의 의도는 이럴 거다라고 한번 맞춰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21번 문제에서 딱 봤을 때요, 여러분 대부분 다 뭐를 딱 생각했을 거냐면, 이거 보자마자 이거 평균 변화율인데 이렇게를 바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이걸 보자마자 얘가 평균 변화율인데 라고 접근을 했다면 냅다 틀립니다. 절대로 얘는 평균 변화율로 바라보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냐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요거 EBS 해설지에 보시면 냅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다 이렇게 풀려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를 외우시면 안 돼요. 왜 이거부터 출발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부터 저랑 요거 이야기를 좀 제대로 해봅시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사전의 지식으로 2가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보는 뭐냐면요,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는데 이산함수라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연속함수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거 둘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 굉장히 분리해서 자세히 다뤄드린 적이 있어요. 자, 뭐냐면 얘는 디스크리트 펑션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나가는 이런 함수고요. 근데 연속함수는 당연히 얘가 컨티뉴어스하게 나가는 녀석입니다. 이 영어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납득이 가능하시라고 이렇게 써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를 딱 보죠. 그러면 둘이 뭐가 다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진짜 간단한 직선 한번 봅시다. 그래서 fx가요, 얘가 뭐 2x 플러스 1이라고 하나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디스크리트 펑션, 그러니까 이산함수는요,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fn이 얘가 2n 플러스 1이다. 보세요. 그러면 저렇게 둘을 딱 써놓고 나면 저 둘을 그래프로 그릴 수 있나요?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얘는요, 금방 그려집니다. 이거 직선이에요. 그래서 2x 플러스 1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됐죠? 여기가 1 지나가게. 됐어요. 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니까 얘가 실수 전체에서 다 정의가 되니까 요게 쫙 다 이어진 선이에요. 그래서 연속한 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을 이걸 그려라. 이거 잘 보세요. 자, n이 자연수라고 합시다. 만약에 n이 자연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 녀석은 어떻게 그려야 돼요? 그러면 얘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자, 이렇게까지밖에 정의역이 딱 자연수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식의 점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산함수가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굉장히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강조해서, 특히 이번 수능 보시는 분들께 이렇게 생겨먹은 거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강조를 했냐면요, 여러분 이 이산함수 사실 여러분 교과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왜 자주 나오냐면요, 수학원에서 수열의 정의가 뭘 것 같으세요? 수열의 정의가 분명히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딱 돼 있어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딱 주는 순간 정의역이 자연수인? 그러면 이렇게 반드시 점밖에 안 찍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만 찍히는 녀석은요, 얘랑은 굉장히 성질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렇게 생겨먹는 녀석은 연속한 함수잖아요.
연속한 함수는 얘는 미적분이 가능해요. 미분하고 적분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겨먹은 이 점이죠, 점. 점들로 나오는 녀석은요, 미적분을 하면 안 돼요. 왜? 애초에 기울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기울기라는 건 반드시 이게 이렇게 다 존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를 뜻하는데, 점들은 미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미적분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이거는 값이구나. 자, 이렇게를 바로 판단할 수가 있었어야 됩니다. 둘은 굉장히 다른 거였어요. 됐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건 이 문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사전 지식 2가지 중에서 얘가 첫 번째 이야기예요. 요게 있었고,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자, 부등식을 바라볼 때요. 자, 부등식을 바라보는데, 부등식이라는 녀석을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 2개짜리.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 자, 만약에 이 부등식을 풀어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풀 수 있습니다. 분명히. 수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수식 접근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를 기하적으로, 그러니까 그래프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하적인 접근인 거죠. 그래프를 딱 그려서. 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부등식이니까 좌변의 y, 우변의 y 해서 2개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파란색 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노란색 y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파란색 y가 요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게 f예요. 그런데 노란색 y가 요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게 g예요. 근데 여기가 교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를 딱 놓으면 지금 부등식에서 원래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부등식은 크다가 뭐예요?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더 위에 있는 거 찾아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가 딱 그려진다 해버리면 알파부터 x가 베타 사이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프가 2개 됐어요. 그런데 부등식이 3개짜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fx보다 gx가 더 크고 얘가 hx가 더 크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만약에 f보다는 g가 더 크고 g보다는 h가 더 크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줬어요. 근데 그냥 이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얘를 그냥 대충 y라고 하고 수식으로 접근하는 건 당연히 가능할 거예요. 그죠? 수식 접근이야 가능할 텐데 그거 말고 f가 뭐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라고 칩시다. 이게 f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거를 h를 이번에 또 y라고 해서 요게 뭐 h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g 생각해보세요. 이걸 y라고 하잖아요. 못 그립니다. 사이에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도 g예요. 돼요 이거. 그런데 이거 말고 이렇게 지나가도 g예요. 이것도 g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도 g예요. 왜요? 다 말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부등식이 만약에 2개짜리를 딱 기하적으로 접근하겠다, 그래프로 접근하겠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등식을 3개짜리를 딱 줬어요. 3개짜리를 기하적으로 접근하겠다? 불가능해요. 왜? 너무 다양해서. g가 이게 지나치게 많아요. 지나치게 많은 이런 상태가 벌어지니까 알 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퀄이 딱 들어갔다고 쳐봐요. 이렇게. 이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이야기가 달라지냐면 f라는 녀석이 분명히 이렇게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교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있을 수도 있어서 h라는 녀석이 얘가 노란색이라고 한다면 얘가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이게 h. 그러면 이렇게 교점이 딱 2개가 생기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g라는 분홍색 그래프는요 분명히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이것도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문제는 이 사이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이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좌우지간 이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기서 부등식이 만약에 3개짜리가 나오는데 이퀄이 있게 되면 그러면 분명히 얘네 둘의 교점 사이에 얘가 있게 돼요. 따라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교점이 존재한다면 그 교점부터 우선해서 찾아볼 수는 있다. 단 걔는 값인 거예요.
이 교점에 대한 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수 있지만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하, 그러니 부등식이 만약에 3개짜리가 존재하면 개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값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 2가지 정보가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정보를 딱 갖고 계시다면은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딱 보세요. 자, 문제 제일 처음에 뭐라고 출발하냐면 문제 처음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라는 말을 줍니다. 아하, 그러면 fx가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냥 x 세제곱 이렇게 출발할 수 있어요. 뭐 됐습니다. 뒤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정수 k. 자, 모든 정수 k. 헐? 봐봐요. 그래갖고 식을 이렇게 줬어요. 아, 이렇게를 딱 주는 순간 바로 보이는 게 뭐냐면 이 fk 플러스 2라는 녀석은 얘예요. 얘가 k가 연속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끊어지는 녀석이잖아요. 아, 끊어지는 녀석으로 들어가는 거 이산이란 말이에요. 디스크리트 펑션이에요. 이렇게밖에 안 그려지는 녀석이에요. 아, 그러면 얘는 반드시 값이라고요. 마찬가지죠. 얘도 똑같아요. 디스크리트한 녀석이니까 얘네 둘 다 값이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얘네 둘 다 값이니까 함부로 얘는 미적분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갔어야 됩니다. 이게 미적분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얘가 평균 변화율로 보면 안 되는구나가 돼요. 이 상태에서 얘를 평균 변화율로 보면 된다라고 할 수 없다가 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 평균 변화율로 안 봅니다. 아니, 그러면 평균 변화율로 안 보는데 저거를 뭔 수로 풀지? 이것도 값이고 그럼 얘도 값이고 얘도 값인데 맞아요. 헐, 그런데 문제 맨 마지막을 보세요. 문제 맨 마지막에 F'3 보입니다. 아하, F'3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전부 다 F'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럼 뭔 일이 벌어지냐면요. F'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F'으로 바라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 2로 나눠진 거 보이죠? 양쪽으로 2를 다 곱합니다. 따라서 4K-16 하시면 FK 플러스 2에 다시 마이너스 FK.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이 8K 제곱에 다시 더하기 28K. 이렇게가 써져요. 2를 다 곱했으니까. 근데 이렇게를 딱 본 다음에 이 식 보이시죠? 자, 이 식만 잘 보세요. 얘를 강제로 F'화 시켜보세요. F'을 갖고 이걸로 만들 수 있죠? 아, 있어요. 왜? 얘가 인테그랄 한 다음에 K부터 K 플러스 2까지 F'X dx니까. 아하, 이렇게를 보시면 바로 이 식이 딱 튀어나오는 게 딱 보여요. 잠깐, 이게 만약에 된다면 얘가 4K-16에 얘가 8K 제곱 더하기 28K였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아, 그러면 얘도 값이고 얘도 값이고 얘도 값이에요. K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였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얘가 부등식이죠. 부등식인데 3개짜리예요. 근데 다 값이에요. 그러면 아, 얘는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오로지 뭐만 할 수 있다? 만약에 얘하고 얘가 교점이 존재한다면 그 교점에 대해서만은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점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 교점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따라서 얘가 8K 제곱에 더하기 28K입니다. 자, 이렇게가 돼요. 근데 그러면 한쪽으로 다 몰게요. 따라서 0은 8K 제곱에 다시 더하기 24K에 다시 더하기 16이니까 그러면 8로 나누시면 0이 이게 2K 제곱에 다시 더하기 3K에 다시 더하기 2더라. 아, 웬 2K? 자, 이렇게가 됐죠. 자, 여기까지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얘가 사실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더라. 여기까지 바로 딱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딱 해놓고 나서 보면 바로 보이는 게 K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일 때는 교점이 존재하더라 그겁니다. 그러면 교점이 존재하면서 사실상 근데 교점이라는 표현도 되게 뭐한 거예요. 왜냐면 교점이 아니라 그냥 같은 점이 존재하는 거죠. 왜?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아니거든요. 점만 찍히는 거니까 사실상 교점이 아니라 같아지는 점인 거예요. 같아지는 점이 마이너스 1일 때랑 마이너스 2이래요. 그러면 K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얘가 마이너스 20이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20이면 얘도 마이너스 20이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 20일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세요. 그럼 뭐가 벌어지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 얘는 이거네요. 헌데 두 번째 K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넣으시면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4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24가 나오더라 하면은 다시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 dx가 돼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딱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하고 얘만 풀면 되네요. 그러면 다시 문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이제서 딱 보니까 저 적분식 두 개만 확실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헌데 fx가 x 세제곱 갖고 출발한대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전부 f'화 시킬 거예요. f'에 대해서만 표현하고 싶어요. 따라서 f'x라고 하시면 얘가 3x제곱으로는 출발할 겁니다. 근데 뭔지 모르겠으니까 여기를 a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구태여 얘를 가정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f'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만 딱 이렇게 써둡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요거를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녀석들은 다 쓸모가 없죠, 이제. 그러면 자, 얘만 확실하게 보세요. 마이너스 20만 나오게 만드시면 돼요.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3x제곱 다시 더하기 ax 더하기 b에 dx를 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20이래요.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평가원의 의도를 담은 게 이렇게가 될 거다. 왜? 이렇게를 만드셔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거 언제예요? 우함수, 기함수 적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딱 보자마자 얘를 할 필요가 없죠. 아하.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3x제곱에 다시 더하기 b에 dx더라. 간단하게 식이 써지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이렇게가 바로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평가원의 의도는 아마 이런 걸 해내라고 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k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식도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다시 조금만 아래 쓸게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다시 3x제곱에 더하기 ax 더하기 b 이거에 dx를 하시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4다. 자, 이거는 마이너스 24다. 자,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함수, 기함수 적분이 아니라 그냥 이 상태니까. 따라서 이제 이거부터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얘는 2배의 x 세제곱에 다시 더하기 bx가 될 거고 걔를 0부터 1까지죠. 근데 그러면 얘는 2배에 어차피 1부터 들어가면 그냥 1 더하기 b예요. 그냥 이렇게밖에 안 돼요. 0은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20 나온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b가 얼마면 돼요? b가 마이너스 11이면 됩니다. 따라서 b가 마이너스 11이다. 자, 얘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11이다. 됐죠? 그러면 집어넣고 다시 얘를 또 연산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x 세제곱에 더하기 2분의 a의 x의 제곱에 다시 마이너스 11x가 되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입니다. 0은 집어넣어봤자 쓸모가 없죠? 그래서 0 빼기 마이너스 2를 넣으시면 마이너스 8 다시 더하기 4니까 2의 2 그 다음에 더하기 22 이렇게가 되겠네요. 그러니 얼마냐? 2a 마이너스 2a 더하기 14 마이너스 2a 더하기 14 이렇게가 되겠죠. 근데 저렇게를 했더니 그게 마이너스 24래요. 아하. 그러면 얘가 23면 되죠. 23면 되는 거니까 a가 5면 되겠네요. 그래서 a가 5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a가 5라고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으니 그러면 이제 확정적으로 f'x를 딱 써버릴 수 있어요. f'x라는 녀석은 분명 문제에서 3x제곱에 a는 5 그죠? 그래서 5x 이거 더하기 11 근데 더하기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로 자 저기까지가 됐는데 문제에서 이제 f'3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식에다가 이제 3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f'3 요래 해주시면 그러면 3393 27에다가 더하기 15 다시 빼기 11 그러면 얘가 31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딱 보이겠죠.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평균 변화율 문제가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냥 무작정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될 때까지 찾아보자.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문제, 이거를 해석할 때 왜 이런 디스크리트 펑션, 컨티뉴어스 펑션, 이거를 구별하는 이야기를 왜 꺼내냐. 이런 거는 있지도 않은데 왜 꺼내냐. 아니에요. 되게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로 하시면 이 문제가 이제 딱 이쁘게 풀리는 게 보이시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문제가요, 평가원 기준으로는, 평가원이 이렇게 예전부터 이거를 갈라서, 그러니까 FN 시리즈, FN하고 FX하고가 절대 같지 않다라는 이거 이야기를 간혹가다 많이 하긴 했어요, 분명.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준 적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신유형처럼 분명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뭐냐고요? 2017년도 3월달 나형입니다.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 얻어가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2017년 3월달 나형의 교육청 문제예요. 교육청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지금 평가원 문제랑 이 문제가 얼마나 유사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보이실 거냐면 분명 문제에서 fx를 써줬어요. 근데 얘는 연속함수예요. 컨티뉴어스예요. fx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부등식이 3개짜리가 딱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놓고 n이 1, 2, 3이래요. 아, 저걸 딱 보시면 fn이라는 녀석은 분명 n제곱 더하기 n 빼기 3분의 1입니다. 얘는요, 정의역이 자연수예요.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절대 디스크리트 펑션, 이산함수입니다. 점입니다, 점. 헐? 그러면 얘가 점이잖아요. 이것도 점이에요. 절대 연속함수가 아닙니다. 그럼 얘도 점이에요. 아, 점과 점 사이에 있는 정수 K입니다. 만약에 그렇게를 딱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F의 n 플러스 1도 그대로 생각해보세요. 그럼 얘는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3분의 2거든요. 보세요. 저 말이 이거 사이에 있는 정수 K의 값을 AN이라 하자 써진 거 보이죠? 이 말을 딱 보자마자 얘를 바로 생각해보세요. n제곱 더하기 n 빼기 3분의 1 하고 나서 여기가 K. 그 다음에 얘가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3분의 2. 자,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 떠올려보세요. 부등식이 나왔는데 부등식이 3개짜리다. 절대로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요. 왜? 너무 다양하니까. 그런데 이렇게를 딱 써놓고 나서 보면 이 n제곱 더하기 n이라는 녀석은 n이 자연수면 이거 무조건 자연수예요. 그죠? 이거 무조건 자연수예요. 얘가 자연수가 나오고 자연수에서 3분의 1 뺀 거. 그 다음에 다시 이것도 자연수가 나오죠? 그러면 자연수에다가 3분의 2 더한 거. 그럼 그거 사이에 있는 K. 왜요? 값과 값 사이에 있는. 왜? 이건 절대 함수. 그러니까 미적분이 가능한 함수 버전이 아니라 값으로 찍히는 점들이었던 거예요. 디스크리트 펑션이니까. 따라서 이 녀석이 딱 가능한 녀석은 뭘로 보여요? 그러면 얘면 되죠. 정수니까. 됐죠? 이거의 값을 an이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n이 n제곱 더하기 n이다 라고 바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게 딱 보입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그대로 부분분수해서 계산해주는 문제가 되죠. 자, 얘가 교육청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저 교육청 문제랑 지금 방금 여러분 보신 평가원 문제랑 어때 보여요? 바로 나오는 이야기 자체는 똑같았던 겁니다. 디스크리트 펑션하고 컨티뉴어스 펑션, 그러니까 이산함수랑 연속함수를 절대 같게 보지 마라. 얘는 값이다. 점에 불과합니다. 미적분하거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라는 게 아니다. 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 많이 없어서 오늘 확실하게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 찍어봤습니다. 어떻게 좀 납득이 되셨나요? 구평 21번이 그냥 간단하게 나 이렇게 계산하고 넘어가면 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두 가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거 확실하게 정리를 잘 하시고 또 남은 기간 파이팅 해보시길 빌겠습니다. 여기까지 수학 강사 윤성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